안녕하세요. 이순주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입니다. 오늘 11회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일부는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리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는 동물이 식물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동물의 기능이 식물보다 훨씬 유능하다라는 것을 집신벌레와 유굴레나를 통해 실제로 그런지 이미 밝혀진 것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은요. 개망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꽃이 하얗게 피어서 군무처럼 되어 있죠. 기대해 주시고요.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24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재방송은 화요일 4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집신벌레와 유굴레나 동물성과 식물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별하나 동요가 부르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별하나 동요가 불렀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식물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아니, 식물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갈까요? 이런 생각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가령 그 고양이하고 수수꽃다리, 여러분들이 뭐 서양의 그런 라일락이라고 아시는 수수꽃다리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이죠. 둘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이 그 수수꽃다리보다는 고양이를 훨씬 더 잘 알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의 경우는 싫어하는 사람이나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강아지나 닭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먹이는 뭐 육식성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건만 되면 기르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수꽃다리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사람들이 식물에 대해서 없냐 하면 자기가 화분에 기르는 이제 꽃나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름도 모르는데 뭐 그 생육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언제 비료를 주고 언제 물을 주고 뭐 이런 걸 잘 알 수는 없지 않겠어요? 물론 이게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식물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심지어 뭐 재배 식물의 경우는 목적에 맞게 뭐 개량도 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뭐 조합하는 일쯤은 요즘은 일상화가 되었죠. 다양한 종의 뭐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거나 마땅치 않으면 가차 없이 없애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아파트 짓고 뭐 별장 짓고 뭐 그러느라 식물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나무가 많은 숲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불을 지르고 밭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어 먹습니다. 그리고 터널 뚫는하고 산 자체를 훼손하고 있죠. 그리고 등산 다니면 뭐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인간들 문제죠.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바람 불던 밤 잼스톤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바람 불던 밤 울고 있는 너를 길에서 봤어. 후회하지 않을 거라던 나와의 이별 후에 우연히 그런 널 보게 된 거야. 아파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러기만 바랬던 거야. 서로가 지쳐갈 쯤 너가 먼저 꺼낸 말. 그런데 왜 넌 울고 있는지. 잘 지낸 거니 다가가서 묻고 싶지만 또다시 혼자 시린 바람에 남겨질까봐. 너도 슬퍼하지마. 다 잊혀질 거야.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거야.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 너와 나. 일부러 모른 척 해보고 눈을 피하려 해도 너는 왜 자꾸 날 바라보는데. 잘 지낸 거니 다가가서 묻고 싶지만 또다시 혼자 시린 바람에 남겨질까봐. 너도 슬퍼하지마. 다 잊혀질 거야.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텐데. 이제 그만 잊고 싶은데 가을바람은 널 자꾸 불러와. 우리의 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울고 있던 너의 눈물이 시들해진 너의 모습이 너를 자꾸 생각나게 해. 잘 지낸 거니 다가가서 묻고 싶지만 또다시 혼자 시린 바람에 남겨질까봐. 계절이 지나가고 쌓일 낙엽들 속에 모두 잊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길. 사랑했지만 결국 우린 헤어졌잖아. 가을바람처럼 아픔도 너를 스쳐 지나가겠지. 너무 슬퍼하지마. 다 잊혀질 거야.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거야. 가을이 오면. 잼스톤이 불렀습니다. 바람 불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화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진화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생물이 환경에 서서히 연속적으로 적응해가며 생존에 가장 적합한 형질, 그런 모습, 그리고 형태 등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걸쳐 점차
변화해 온 과정. 즉 생물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도태되어서 점차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한 것으로부터 고등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류의 다양화, 환경에 대한 적응에 의한 형태, 기능, 행동 이런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진화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생물학적 진화는 생물은 대개 생존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거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은 서식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측정한 형질 그리고 능력을 획득하거나 상실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보통 이렇게 진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일어나지만 그 최초의 모습과 최종적인 모습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차별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진화 때문이고, 그리고 식물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역시 진화가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났다고 하는 단세포 생물, 그런 것이 이제 조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류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그 녹조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 이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지구상의 생명체로 태어났다는 거죠. 조류는 보통 이제 식물에 속하는데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이제 지구 전체에 이제 생명을 퍼뜨린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류는 이제 진핵 생물과 동물 세포의 탄생에도 기여했다고 하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최초의 그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하고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았대요. 물론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 사이에는 이제 몇 가지 뚜렷하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첫째, 식물 세포는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어서요. 동물 세포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식물의 껍질, 식물의 표피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살이 훨씬 더 보들보들하고 상하기 쉽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식물 세포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엽록체라는 그런 소기관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이 차이점을 배제를 한다. 그러면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원시적인 동물,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중에서 동물을 대표하는 것이 집신벌레. 그래서 이제 집신벌레는 동물의 특성을 가졌고요. 식물을 대표하는 것은 유글레나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이건 식물의 특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집신벌레가 유글레나보다 더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더 진화되었다거나 그 집신벌레가 동물성이라고 식물성의 유클레나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그 과학계는 그 집신벌레는 동물성이고 유글레나는 식물성이라는 이유로 유글레나를 집신벌레에 종속시키는 그런 오류를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러 왔어요. 언제 어디서든 원생 생물이든 발달된 생물이든 간에 동물이 항상 식물보다 우위였죠. 참고로 이게 집신벌레가 최근에 이제 원생 생물과 함께 다른 원생 생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가지고요. 아니 집신벌레하고 왜 유글레나를 비교를 해? 집신벌레는 동물이 아니지 않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신벌레는 분명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글레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식물성이고요. 알다시피 집신벌레는 매우 작은 단세포 생물이고요. 몸 전체는 이제 섬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섬모는 집신벌레가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노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자유로우니 이렇게 동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이 집신벌레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요. 섬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 동작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연한지 인간의 발레보다 훨씬 고혹적이라고 합니다. 단세포 동물인데 그래서 엄청난 운동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돼요. 이 집신벌레가 이제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헤엄치는 게 발견이 돼서
동물로 분류되는 데는 이 유연한 몸놀림의 후광 효과를 얻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집신벌레와 함께 단세포 생물로 유명한 아메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메바를 추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아메바가 지금 우리들한테는 되게 놀림감이 되기도 하죠. 아, 뭐 아메바냐? 이러면 되게 머리 나쁜 그런 걸로 취급이 되는데요. 이 1906년에 하버드 스펜서 제닝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하등생물의 행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메바는 포식성을 가진 동물로 아마도 지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아메바가 지능을 갖고 포식성으로 뭐든지 먹어치워서 이제 고래처럼 커지면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아메바 엄청 띄워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단세포 동물 집신벌레를 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단세포 생물 중 식물로 이제 분류되는 유글레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노래는 백예린의 0310 준비되어 있습니다. Smoked and you looked at me. I hate it when you do. I said no thanks to you. You asked me if I was okay. What if I wasn't? Living is fine. It's just I don't wanna be all by myself again, like every time, like every last time. You knew that I was no good for you when we lay down after doing that thing you love. You knew that I wasn't better than you. I hoped that I could be seen really fine with you leaving. When we
백예린이 불렀어요. 0310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신벌레와 유굴레나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유굴레나는 녹조류의 일종인데요. 매우 작은 단세포 생물이고 원생 생물이면서 식물로 분류가 됩니다. 유굴레나는 식물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단세포 생물이 조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식물에 속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이제 생명을 퍼뜨린 그런 1등 공신이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학자들은 이 유굴레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정말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째 슬슬 진행자가 식물편을 들기 위해서 이제 군부를 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같은 단세포 생물 집신벌레와 유굴레나를 살펴봤는데 그 집신벌레와 유굴레나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령에서 집신벌레가 먹이를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먹이에게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신벌레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당연합니다. 동물이니까. 그럼 유굴레나는 먹이를 발견해도 뭐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제 식물이라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평소에는 그 유굴레나가 엽록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보충을 해요. 그래서 뭐 별로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뭐 만약에 비상시가 됐다. 비상시? 유굴레나에게 비상시란 어떤 게 있을까요? 햇빛이 없을 때가 되겠죠. 햇빛이 부족할 때.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보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먹이를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유굴레나가 이런 비상시가 되면 이 식물이 말이죠. 포식자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동물 같아진다고 해요. 그 동물 같아진다는 것은 뭐냐? 먹이가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식물이 움직이면 뭐가 되나요? 동물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 여전히 식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유굴레나는 가장 원시적인 원형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유굴레나도 집신벌레 같이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선모가 있거든요. 그 선모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집신벌레나 유굴레나나 평상시에는 집신벌레는 움직여서 먹이를 잡고 그 다음에 유굴레나는 안 움직이고 그냥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보충한다 이 정도인데 급한 일이거나 비상시다 그러면 유굴레나도 동물처럼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크게 그럼 다른 점이 있나요? 크게 다른 점이 없잖아요. 어쨌든 유굴레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1부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한여름밤의 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 반 왜 말 돌리는데 쓸데없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넌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묻어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게 묻어있어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네. 산이와 레이나 목소리로 한여름밤의 꿈 들으셨습니다. 집신벌레와 유글레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집신벌레가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섬모의 작동 원리, 그리고 유글레나가 포식자가 되어 이동하는 섬모 사용은 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으면 뭐 이 둘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집신벌레의 섬모 작동 원리는 그 수용체하고 이온 채널 등을 통해서 전기 자극이 이제 전달되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집신벌레를 헤엄치는 뉴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멋진 말이죠. 그러면 유글레나의 편모 사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유글레나가 섬모를 움직여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집신벌레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동물로 분류되는 이제 집신벌레나 식물인 유글레나나 먹이를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같고요. 그 이동하는 원리가 섬모인데 그 섬모를 작동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집신벌레나 유글레나는 동물과 식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분명히 집신벌레는 벌레로 동물성을 가지고 있고, 유글레나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글레나에게는 집신벌레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안점인데요. 안점이 뭐냐면 보는 눈, 시각이에요. 그 유글레나가 광합성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원시적인 형태의 시각이에요. 이거를 발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한 거죠. 그럼 이 안점을 어디다 쓰냐 하면 빛을 감지해서 광합성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내는 데 씁니다. 당연히 유글레나는 이제 집신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뭐 시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유글레나가 더 우위인가요? 그럼 식물이 더 우위라고 봐도 되나요? 과학계에서 인정하지 않고요. 당연히 유글레나는 집신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시각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태양 에너지를 자신의 에너지로 삼아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집신벌레의 유연성에는 이제 엄청난 찬사를 보내면서
유글레나의 그 비범한 능력에는 절대 찬사를 보내지 않아요. 이유는 오직 하나죠. 유글레나가 식물의 속성을 가진 식물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글레나는 식물만 가지고 있는 그 엽록소를 가지고 이제 광합성을 해요. 분명히 식물이긴 하죠. 광합성을 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동물처럼 움직일 수 있고 광합성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점을 가지고 이제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물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진화시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코 뭐 동물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능이라든가 활동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요. 지금까지 집신벌레와 그 유글레나를 비교해 봤는데요. 생물의 그 기본 단위인 원생 생물들을 살펴봐도 식물이 결코 동물에 뒤처지는 생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노래 들으면서 2부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는 권진아가 부르는 위로입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위로 들으셨습니다. 권진아였습니다. 2부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부 시간인데요. 2부는 홍제천의 불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부의 주인공은 개망초입니다. 개망초는요, 그 예쁘게 생긴 꽃이나 뭐 생김새도 이렇게 꼿꼿한데 이름은 조금 험한 편이죠. 어디서나 흔하게 보는 꽃 중에 하나고
개망초라는 이름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망초도 이름 부자에 속합니다. 계란꽃, 치학초, 외풀, 천장초, 지백채, 넓은 잎 잔꽃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망초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두해살이 풀이고요. 이름이 부자라는 것은 식물의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인데요. 개망초는 우리나라에 완전히 적응한 외래 식물 중에 하나예요. 어린 묘의 상태로 이제 겨울을 지난 후에 여름에 꽃을 피우는 두해살이 잡초죠. 키는 많이 크지 않은 편인데요. 보통 이제 30에서 50cm 정도로 자라는데 아마 크게 자라면 100cm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개망초는 먹는 식물이지만 여타 다른 식물처럼 자신의 이름을 가진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재배 식물이 있는 곳에 나면 이렇게 뜯어내야 할 그런 잡초 취급을 받는 식물인데요. 약성에 있어서는 뛰어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골고루 성분을 올려주거나 채워주는 역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되는 곳이 많다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데 이제 성분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식인데요. 식용으로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한번 맛을 보면 절대 끊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개망초는 어린 순을 이렇게 묻혀서 먹는 나물 종류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뭘 해먹는다는 생각은 이제 못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캠핑 가서 동네 분들이 주신 이 나물, 개망초 나물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나물인지 잘 모르고 먹었는데요. 무침 맛은 이제 국화향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나물이긴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느낀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개망초는 이제 독성이 없어서 많이 드셔도 별 걱정이 없는 식물입니다. 비록 그 잡초 취급을 받기는 하지만 드시거나 감상하시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식물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나물로 먹으면서 왜 슈퍼에서 안 팔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 흔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재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다. 이런 거겠죠.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개망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망초 이야기 해보죠. 개망초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개자가 붙은 이름에 있을 텐데요. 이 이름 망초 앞에 개자까지 붙어 있습니다. 개나리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개자가 붙은 것은 일부러 그런 거죠. 개다래, 개머루, 개밀, 개쑥부쟁이처럼 되게 이제 원식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용도나 모양이 조금 못한 그런 의미로 붙이거나 또는 비하, 조롱, 그리고 하찮은 것 등의 의미를 담아서 붙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물론 당연히 인간의 시각이죠. 그럼 망초도 있어야 될 텐데 망초는 또 어떤 식물일까요? 망초하고 개망초는 비슷합니다. 구분하기는 좀 힘들어요. 개체는 망초가 조금 더 크고요. 꽃은 개망초가 더 큰데 이런 것 가지고는 구분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두 꽃 다 일제 강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망초와 개망초가 옆에 나란히 있다면 구분은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는 그 독초 같은 것을 이렇게 잘못 먹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굳이 그렇지 않고서야 구분하지 않아도 꽃을 즐기고 공생하면서 사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망초면 어떻고 개망초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 망초꽃을 보고 이제 계란 부침 같다고 해서 계란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계란꽃이라고 많이 불러요. 개망초가 아메리카 원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개망초는 왜 개망초가 되었을까요? 그 시점을 이제 찾아가 봅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이제 자원 수탈을 위해서 철도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나라에 광물이나 아니면 목재나 이런 거를 실어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죠. 근데 철도를 놓기 위해서는 이제 침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철도를 놓을 만한 그런 목재가 없었어요. 이 철도 침목을 북미에서 이제 수입을
해옵니다. 그때 이 개망초가 철도 침묵 묻어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철도가 놓이게 되고 철도 주변에 하얗게 막 이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나라도 망했는데 식물이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있네. 이렇게 해서 되게 얄밉게 본 겁니다. 아, 나라가 망할 때 들어왔다 해가지고 망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조선을 망하게 하려고 이 꽃에 씨를 뿌렸다. 그래서 처음에 망국초라고 불렀고 다시 이제 망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밭이고 농가고 할 거 없이 이게 하얗게 무리지어서 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얄밉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나라는 망했지. 그런데 철없이 이거는 작물을 하는데 채소밭이나 이런데 막 속절없이 핍니다. 그래서 보기 싫다고 꽃 앞에다가 망초라고 부르던 건 이제 개망초라고 개자를 붙이죠. 근데 이거를 1초에 처음에 이제 개망초라고 불렀던 게 아니고 망초라고 불렀던 거를 나중에 더 이쁜 꽃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앞에 개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뭐 개망초가 밭에서 자라면 뭐 작물을 망치고 뭐 작물을 망치면 곡식이 없어서 나라를 망친다고 해서 이제 망초라고 불렀고 그 망초가 나중에 이제 진화를 해서 더 예쁜 꽃이 되면서 개망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철도 주변에 나라가 망할 때 들어왔고 그걸 망초라고 부르다가 이게 진화를 하면서 채소밭이나 이런 데 가릴 거 없이 어디든지 잘 자라는 거.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빼앗아서 얘가 너무 잘 자라니까 그게 얄미워서 사람들이 야 망초도 있는데 너는 더 이쁘게 생겨가지고 채소를 망치는 그런 꽃이 되냐 해서 얄미워서 개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비하 내지는 조롱이었죠. 그러면은요 이 망초가 실질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짐작, 추측 내지는 추적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럼 기록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유리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이기태가 부르는 밤구름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구름 회색빛에 물든 구름 아무도 알지 못했었던 지난 날에 잊혀진 이야기 달빛이 피어나듯이 사람도 피어나겠지 쓸쓸하고 외로웠었던 그날에 잊혀진 이야기 바람에 흘러가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이야기처럼 그래도 괜찮아 밤하늘 별들이 나를 비추네 후회했던 만큼 다시 돌아가 볼 수 있다면 힘들어했던 것들 모두 이젠 다 견뎌낼 텐데 다 지난 일이라도 잊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남아있잖아 더는 지워낼 수가 없잖아
바람에 흘러가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이야기처럼 그래도 괜찮아. 밤하늘 별들이 나를 비추네. 이기태가 부르는 밤구름 들으셨어요? 개망초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물로는요, 1937년 조선박물연구회에서 발간한 조선식물향명집입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식물향명집이라고 하는 건 식물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 부르는 명칭을 말하는 거죠. 이 조선식물향명집은요, 정태연, 그 다음에 도봉섭, 그 다음에 이덕봉, 이휘재가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으로만 구성한 연구회에서 이전에 우리나라 기록물에 나타난 식물 이름들과 전국 각지에서 부르던 이름들을 조사해서 가장 많이 불렸던 이름을 채택을 하고 그거를 기록한 자료예요. 목록만 처음에는 나왔답니다. 그래서 국내에 1944종의 식물의 그런 종의 식물명을 우리말로 정리한 거예요. 이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박물연구회에서는요, 조선 각 지역에 이렇게 민간에서 불리는 식물명,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방에 따라서 같은 식물을 다른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전혀 이미지가 연상이 안 되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다 조사하고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고문헌까지 뒤져서 식물 이름들 또한 반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목록집의 식물명을 정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을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식물의 형태적이나 특징, 유래, 산지, 그리고 발견자 등도 참고를 해서 목록을 장롱했는데, 이게 린네 이후에 이제 식물 체계가 이렇게 잡힌 다음에 과별 이제 분류 체계에 따라서 최초로 분류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식물의 학명, 국명, 그리고 일본명도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937년이면 일제강점기잖아요. 식물을 총망라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 미발견종이 나중에 등록된 것도 있으니까 거의 다 망라했다고 보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물명이 이 책에 정리된 내용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그 식물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자격증도 따게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문학에 나타난 식물 형태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하면서 식물 책들을 한 100여 권 조금 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또 오해할 여지가 있긴 한데,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공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 목록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과 책 제목만 정리했어요. 앞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요. 다시 조선 식물향명집으로 돌아와서요. 이 책은 그동안 없었던 우리나라 식물 이름들을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식물 이름이 이 지방에 가면 이렇게 부르고 저 지방에 가면 저렇게 부르고, 전혀 같은 식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동떨어지게 부르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걸 조사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 식물향명집은 그래서 아주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1937년은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이런 걸 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을 감수를 해야 되던 때였어요. 이후에 이제 조선 식물향명집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 12년 후에 12년 후면 1949년이죠. 이때 식물명 목록집으로 조선 식물명집 초본편,
그리고 목본편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면 그 이유는 확장되고 보완되어져서 더 큰 기록이 되고 그리고 유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작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들 정태현, 그 다음에 도봉섭, 그 다음에 이덕봉, 이휘재,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분류학적 체계에 따라서 그 린네가 만든 거죠. 우리의 전통적 식물명을 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 분류학적 성과를 낸 목록집, 조선 식물명집. 이거 목록을 만들면서 나중에 들어온 식물들은 그 예전부터 부르던 이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어나 뭐 일본어 그대로 들어온 이름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그 이전 기록이나 어디에서도 부르던 이름이 없을 경우 식물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인 식물들 중에 하나가 개망초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요, 조선 식물명집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이덕봉 교수가 1937년에 한글학회 잡지, 그러니까 1호로에 기고한 조선산 식물의 조선 명고에서 이제 밝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식물 명집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식물 목록을 조사해서 1937년에 조선 식물 명집에 기록을 하고 그 전부터 이제 부르던 이름이 없던 식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성이나 형태 등을 살펴서 기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망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이렇게 개망초가 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록으로 살펴보면 개망초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 정도로 추정되지 않을까 하는 100년 정도로 추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개망초는 이제 전국적으로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는 그런 기화 식물이에요. 그런데 가시박이나 소양 등골나물, 뭐 도깨비 가지처럼 그 생태 교란이나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는 식물입니다. 오히려 이제 아무데서나 자라서 이렇게 넉살 좋은 그런 어떤 친근한 식물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이 개망초는요, 그 생태적 특성을 살펴봐도 여름철에 이제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사실 꽃이 적은 때잖아요. 그때 이제 무리를 펴서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꽃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나 농작물에 그다지 피해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물론 뭐 인간이 재배를 포기한 이제 묵힌밭 같은 그런 곳에서 막 잡초로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죠. 그거 보고 농부들은 이제 화를 내기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생태 환경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토양 환경 측면에서 보면 화내는 농부가 좀 바보예요. 왜냐하면 개망초는 재배 식물이 없는 묵은 밭에 잘 자라서 이제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식물이기는 확실하죠. 그런데요, 개망초가 꽃이 많이 피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밀원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개망초는 이제 꿀샘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벌이 잘 날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천으로 피어 있어도 꿀 생산에 도움을 못 주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그 개망초라고 불리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천으로 보이는 개망초가 어때요? 새롭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개망초의 꽃말은 화해입니다. 어떤 화해일까요? 모든 것과는 화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화해를 해야 할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이제 계란 프라이를 한상 가득 차리는 개망초꽃.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연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으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은요. 노래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이순지였습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